만일 4.19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4.19 때 부정선거가 아니고 집권 자유당에 의해서 이런 입법 폭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다른 4.19가 벌써 일어나도 일어날 일인데 나라는 조용함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렇게 광화문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도 4월 4일 파면 결정이 나니까 그대로 수그러 들고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위원장은 이 결과에 승복한다고 그랬어요.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인정되니까 지금 벌리고 있는 이 상황하고 대비해 봤을 때 그래,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상황을 용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곁들여 공직선거법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이재명에 대한 그 판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처벌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공직 출마 자격이 제한됐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 이재명의 이번 이 2차 공직법 사건은 그 범죄 사실이 이런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제 느낌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이라는 걸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장 악질적이다. 1차 공직선거법 권순일에서 무죄 판결받은 그것보다도 몇 배로,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으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 백영동은 이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형질 변경했다.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알 수밖에 없다. 주관적 인식이다. 그건 다 허위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났어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그 김문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깜빡한 분들이 많아요. 모른다. 그 말로 김문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대장동 사건에 김문기도 이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처장으로 이게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 이재명, 김만배와 더불어 공범 관계, 그 공범 중에도 이게 책임은 훨씬 덜하지요.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김문기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안다고 해버리면 그가 10여 차례에 걸쳐서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대한 결재를 받아.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재명이 이 사건의 공범임을 인정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게. 다른 공직법 선거 사건에 거짓말을 해가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경험도 있고 가까이서 다 직접 경험해 본 일도 있는데 그 거짓말로 사람이 죽은, 그게 충격을 받아 사람이 죽은 사건은 이재명의 이 사건밖에 없어요. 둘째로 백영동 부지 개발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김인섭이라는 자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거를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고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다. 협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말할 수가 없지요. 김인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김인섭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김인섭은 시행사로부터 80억을 받고 200억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 사건이 되가 대법원에까지 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이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김인섭의 로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따지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건 점잖은 말입니다. 악질이다. 최고 악질 범죄다.
형법 51조에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조항이 딱 나와 있어. 4개의 조건이 딱 제시되어 있어. 첫째, 범죄인의, 그러니까 피고인의 성행, 지능, 경력. 둘째로, 범행의 수단, 방법. 셋째로, 피해자와의 관계. 넷째로, 범행 후의 정황.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피고인의 성행, 지능 이런 거는 전과가 있는지를 따져야 돼. 이 사람은 전과 사범이야. 그 다음에 범행의 수단,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피해자는 국가와 모든 국민이지요. 범행의 수단에 있어서는 김문기를 죽음으로 몰아라는 거짓말을 했고, 김인섭의 로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동등의 여지가 전혀 없어. 그 다음에 범행 후의 정황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계속 모른다. 계속 협박받았다. 전혀 뉘우치질 않아. 범행 후의 정황은 얼마나 뉘우치느냐에 달렸는데 전혀 뉘우치질 않아. 고개를 꽂혀들고 나는 무죄다. 검찰이 조작했다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 일이지만은. 그래. 고등법원에서 형량이 100만 원 이하로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지 않은 한, 고등법원 판사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키지 않은 한, 제 기준으로는 이 실형이 선고돼야 돼. 실형이 선고돼야 돼. 이걸 민주당의 강경파들 중에 그 법조인들이니까 이걸 꿰뚫어 보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고 달려들어요. 삭제해버리면 면소 판결을 받게 돼.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민주당의 그 강경파 누구지요? 그것도 다 면소 판결이 되게 돼. 그러면 기왕에 재판받아가 비선거권이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 어찌해야 되느냐? 사면해 줘야지요. 그럼 온 나라 온 천지가 이제 선거에는 거짓말 경쟁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거 최고 악질인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을 이것을 뭉갠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수치, 부끄러움, 대한민국의 국격의 상실, 국가 경쟁력의 상실, 그로 인한 동맹 우방국과의 관계의 파탄, 그리고 거기에 인한 대외 무역고의 침하, 그리고 물가고 인플레, 이 엄청난 피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상대로 경쟁 후보를 생산해내야 할 국민의힘당은 오늘 아침 지금 11시 30분인데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혼돈 상태에 빠져 있어요. 세 단계를 거쳐서 김문수 후보를 탄생시켰다 한다면 그 후보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당권, 그리고 인사권, 예산권, 일단 그를 중심으로, 그 후보 중심으로 뭉치고, 그래야 그 후보가 공약했던 단일화, 구체적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를 그의 지위에서 그 의지대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도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끌어내려. 여기에 분노한 김문수 후보와 그 측근들이 여기에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그게 어제 밤중까지 일인데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요청해가지고 두 사람이 단독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6시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생산되지 않으면 6월 3일 선거 전망은 어둡다. 앞에 말씀드린 저런 몰지각하고 입법 구태타, 사법부 파괴한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나는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국의 미래는 절체절명의 순간 백척간두에 달랑달랑 매달리는 상태다. 어느 쪽이건 사의즉생의 각오로 단일화에 응하는 그쪽이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오후 6시를 주목하고자 합니다.